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묘하고 복잡한 정세 속에서 최근 일본이 취하는 행보들은 수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깊은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특히 일본이 한때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더니 이제는 돌연 그 화살을 한국으로 돌려 독도 침공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동북아 영내에 끊임없이 불화를 조장하는 모습에 집중됩니다. 얼마 전 다가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갔으며 대만 유사시 자위대 참전을 언급하며 지역 안보에 대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마치 과거 20세기 초의 전공쟁공과 유사한 흐름을 가정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르러서는 침공을 불사하고라도 독도를 탈환해야 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 한일 관계에 전례 없는 긴장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배경에는 미국의 권위 있는 군사 연구소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주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소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 트럼프 행정부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전략적인 협상을 진행하며 겉으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와는 구조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자세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으며 대규모 군사비 증강을 선언하는 등 주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도발적 행보를 내심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이러한 미국의 기류를 전혀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자국의 외교 및 안보에 있어 최우선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스스로 동북아의 빌런 악당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군사 연구소들은 이러한 일본의 일견 무모해 보이는 움직임이 단순히 외교적 바보짓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 또는 특정 요청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로 전략적인 행동일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어쩌면 일본의 이러한 요청은 일본 자체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조차 그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등 핵운영에 대한 자국의 폭을 대폭 넓히겠다는 야심에 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운영권을 사실상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적 분노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일본 내부의 시각으로 볼 때 일본은 무려 5,500달러 미화가 아닌 다른 단위 혹은 오기로 가정하고 원문 그대로 5,500달러 유지라는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3,500달러를 투자하기는 했으나 일본과 같이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며 일본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협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일본은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즉각적으로 미국에 대해 한국과 유사한 조건을 요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묵묵히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동해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배치되는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안보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보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과거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했던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일각의 소문도 있으며 결정적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허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동북아 3개 강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총리는 미국이 자신들의 핵 관련 요구를 묵살하자 방향을 틀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노선으로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에 대해 한국이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허가받았다면 일본은 중국에 급부상하는 위협을 명분삼아 핵추진 잠수함 또는 핵무기 보유를 허가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핵무장을 포함한 다양한 진보된 무기체계의 도입을 미국에 압박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고위 심의관이자 국방상은 연일 언론을 통해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일본 내각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받았고 주변 강대국들 모두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10월 말만 해도 다가이치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선언을 통해 한국보다 한 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일부 언론들조차도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은 이미 미국이 반대했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지나 그 실상이 알려지고 보니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만 핵추진 잠수함의 단독 승인을 내어준 것으로 밝혀져 일본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본의 유력 온라인 매체인 JCAST는 한국이 최근 2년간 핵무기 보유와 관련하여 매우 큰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주요 언론들은 자국 군사력의 후진성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역시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수의 일본 언론 매체들은 한국이 최근 선보인 현무, 오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이는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들 언론은 한국을 갑작스럽게 주목하면서도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유독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현무계열 미사일 체계를 비롯한 국방 기술, 특히 조선업과 관련하여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국방비 지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일본 십식 전차 공개 행사 당시에는 다양한 일본의 무기들이 소개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동신병, 화학병, 의무병 등 실제 전투 무기와는 동떨어진 퍼레이드가 너무 길었다는 비판적인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각종 미사일 부대와 기갑 부대 등의 역동적인 퍼레이드와는 엄청난 격차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보다도 더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의 반응이라면서 한국과의 향후 국방 관련 차별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연구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관련된 중대하고도 전향적인 발언이 미국으로부터 전해졌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국방 지원과 차별적인 대우가 나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한국을 여전히 폄하하며 한국 무기에 대한 성능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방 내부적인 차원에서는 한국 미사일 무기 체계의 비상한 발전이 자국 안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과 같은 매체들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무기 개발로 인해 일본이 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뒤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한국이 현재 무기 전략을 확충하는 상황이 일본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에 대한 깊은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우선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 박사에 따르면 한국의 현무 5는 대부분의 지하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는 현무 5를 재래식 탄두로서는 최상급이라고 극찬하며 미국의 벙커버스터 미사일과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현무 5가 미국의 동급 미사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까지 밝혀 그 위력을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전술 핵의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힌 미국 전문가의 발언을 활용하여 자국의 안도감을 찾으려 하면서도 다음에 이어질 미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의 현무는 결국 최상의 포탄으로 가기 위한 발전 단계이며 이는 동북아 안보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현무는 3세대 3지로 발전할수록 비약적으로 폭발력과 사정거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덧붙여 그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 증강은 아시아의 군사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방어력에 의지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한계는 명확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신무기 생산과 기술 발전은 미국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동맹의 형태라고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발언과 상황들 속에서 또 다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바로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우려의 근거로 현무 미사일 자체의 엄청난 크기에 더하여 사거리가 3세대로 나아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이는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지나치게 거대한 미사일 형태의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JSF 매거진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 크기가 미국이 허락한 수준 그 이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벙커버스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파괴력과 사정거리를 지녔으며 이는 사실상 미국이 암묵적으로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의 중장거리 미사일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군수 물자 조달 프로그램인 FMS4램 밀리테리 세일스를 통해 미국은 이를 조절하는데, 일본에는 쉽게 무기를 내주지도 않고 판매할 때도 매우 비싼 가격을 받아서 일본이 사실상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는 벅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했던 40년 전의 토마호크 중고 미사일을 대거 처분하려 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일본 측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스스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며 여기에 궁극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들의 무기만을 판매하라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차별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일본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본의 불만은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다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증폭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전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바로 앞에서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며,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수년 내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일으키거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의 상태로 간신히 중국의 도움에 의지하여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며 러시아의 북한군까지 파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 사망 소식이 보도되는 등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지만 이는 과거 중국의 지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긴축 정책을 끝내고 현재 현금 살포를 시작하며 대대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등 자국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고 중국 경제 활성화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만으로는 오만의 경제를 살리기가 벅차기 때문에 조만간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경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러한 예측을 밝힌 것은 북한이 전투태세에 돌입하며 미국 본토 방향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사실상 예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북한은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기 이전에 미국을 향해서 최후의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되다 보면 결국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에만 단독으로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일본 내부에 짙게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목은 북한의 핵 위협을 단속하고 급부상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략적 필요성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 및 싱크탱크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군사 관계자들은 트럼프식 정권 이후 의외로 대한민국의 전술 핵무장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매우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기조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쳤다고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은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지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핵실험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버젓이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 우리는 왜 멈춰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반도 주변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만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또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의 맥락에 부합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으로 인해 핵무장 반대 여론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대칭적 핵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핵무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이 갖는 의미는 특히 최근 한국이 미 행정부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받아냈다는 사실과 맞물려 더욱 주목됩니다. 오늘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및 도입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언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잠수함이 건조될 수도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양국이 좀 더 심층적이고 확대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디테일한 협상이 가능하다고까지 밝혀 한국 측에 청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 내부 일각에서는 미국, 필리핀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잠수함 도입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 전문가 수준임을 인정하며 서로 협의 가운데 건조가 일어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태도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을 핵무장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최근 들어 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급속하게 방향을 튼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중동 문제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 신경 쓸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말 그대로 경찰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평양 패권이 걸려있는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 등에 의해 안보적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면 이는 미국이 이 지역의 수호자 역할을 더 이상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밀려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일본과 대만 또한 더욱 큰 위협 속에서 안보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시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탄두가 실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도시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해 무모한 작당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 자체의 핵무장을 승인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바이든 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빈틈없이 한국을 옥죄며 일본의 편만을 일방적으로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틈을 절묘하게 타서 미사일 지침 해제를 2번이나 이끌어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기도 한데 오바마 대통령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재임 기간 동안 2번이나 파격적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덜 들어간다면 한국의 전자권 환수 문제보다도 더 많은 관세를 걷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가운데 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앞서 논의한 서열 3위의 에브리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이미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한국을 영원히 지켜줄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근본적인 기조 속에서 핵무장 또한 허락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은 그의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리더십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춰야 미국의 방위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 유지와 막대한 군수 산업의 이익 감소 등 복잡한 자국의 실리를 따져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무기 수입 분야에서 세계 455개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주요 고객이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무기는 미국 방산 기업들에게 엄청난 수입원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미국의 방산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경제적 실리보다도 러시아의 급부상과 중국의 팽창으로 인해 미국이 잃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적 방향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는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강력한